이 두 작품 자체가 굉장히 비슷한 남성형 판타지 기반의 IP 극장판이라는 것은, 그런데 왜 전독시는 이렇게 폭망했고 귀칼은 일본 원작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많은 사랑을 받는지, 보편성을 가미한다고 해서 50대 남성, 60대 여성이 볼만한 내용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보편성의 첨가가 귀멸의 칼날에 대한 논문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 안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이코노그래피 같은 경우는 원래는 미술사에서 활용이 되었지만, 안녕하세요, 질문자들입니다. 오늘 저희는 왜 전독시는 망했는데 귀멸의 칼날 극장판은 이렇게 대박이 났는지를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토론을 할 BM님과 루트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을 사는 DM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루트입니다. 지금 귀멸의 칼날 무한성평이 굉장히 흥행하고 있죠. 근데 반면에 한국 원작이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전지도 독잡 시점 같은 경우는 100만을 겨우 넘긴 굉장히 초라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작품 자체가 굉장히 비슷한 남성형 판타지 기반의 IP 극장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왜 전독시는 이렇게 폭망했고 귀칼은 일본 원작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많은 사랑을 받는지 서로 비교 분석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귀멸의 칼날 같은 경우는 배틀 서사를 가지고 있는 소년 만화 근간이고요. 전지독 족자 10전 같은 경우는 웹소설이 기반이긴 하지만 웹툰으로도 각색되었었죠. 근데 이제 그 내용들 자체가 게임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창이 뜨고 마치 게임 속 플레이를 하는 형식들, 그리고 이제 인터넷 방송 형식이 이 배우성들이 후원하는 인터넷 문화를 알고 있는 10대부터 30대까지의 남성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장르 서사라는 것은 굉장히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국가 프리미엄이 있는 전지적 독자 시점은 폭망했고 귀멸의 칼날 같은 경우는 이처럼 많은 관심을 받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독시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독시 같은 경우는 엄청난 흥행을 이끌었었던 신과 함께의 제작사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신과 함께 같은 경우는요, 똑같이 웹툰 기반이었는데요. 죄와 벌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겨울에 개방했는데 초고속으로 1000만이 넘어서 최종적으로는 1300만에 달하는 관객을 이끌었습니다. 그 후속작인 인과 연도 100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호민 작가의 신과 함께 이 영화 두 편이 2천만을 넘은 것이죠. 엄청난 흥행 기록입니다. 근데 이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이제 극장화가 되었었을 때 원작에 대한 엄청난 각색이 일어났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인 캐릭터 중에 하나인 변호사 캐릭터가 사라져버리는 상당히 많은 에피소드들이 없어지는 구성들의 각색들이 일어났는데요. 신과 함께 같은 경우는 보편적인 감정을 담기 위해서 심파가 많이 들어갔고 보편화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독시 같은 경우도 똑같은 제작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는 이 성공 알고리즘을 자신들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전지독 독자 10점 같은 경우도 엄청난 각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작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원작을 훼손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큰 각색을 하게 되고요. 특히나 보편성들을 많이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똑같은 문법을 비슷하게 썼는데 보편성을 추가하려는 원작의 각색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는 것은 똑같이 진행이 되었는데 사실 엄청나게 스코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신과 함께 같은 경우는 이 동양 판타지가 기본이었습니다. 신과 함께 같은 경우는 남녀노소가 이해하기 쉬운 한국형 동양 판타지였기 때문에 보편성을 가미했었을 때 관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전략으로 활용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독시 같은 경우는 게임 서사, 인터넷 방송 서사가 들어가는 10대에서 30대 남성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원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편성을 가미한다고 해서 50대 남성, 60대 여성이 볼 만한 내용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보편성의 첨가가 신과 함께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발휘했지만 전독시에서는 오히려 원작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악영향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독시 같은 경우는 한국 원작인 국가 프리미엄이 있는 극장판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원작의 귀멸의 칼날에 참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귀멸의 칼날 같은 경우는 원작에 엄청나게 충실했고요. 특히나 이 원작이 포커스를 하고 있었던 액션 쾌감을 극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무한성편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와, 내가 만화로 봤었던 저런 그 액션들, 기술들이 내 눈앞에 황홀경이 느껴질 만큼의 퀄리티의 애니메이션으로 승화되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상당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전독시와 귀칼은 완전히 다른 전략을 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귀칼 같은 경우는 원작에 엄청나게 충실했고, 그리고 액션 씬에 집중해서 10대, 20대, 30대 남성들이 보려고 했었던 니즈를 완벽하게 충족했다. 하지만 전독시 같은 경우는 원작을 좋아하는 10대, 20대, 30대 남성들이 바라는 원작을 엄청나게 훼손했고 불필요하게 보편성을 넣어서 오히려 악영향을 끼쳤다. 이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적 프리미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르 코어 규범을 정확히 충족하지 못하면 사실상 참패할 수밖에 없는 구성을 가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네요. DM부터 나눠볼까요? 예, 저는 전독시 열렬한 팬으로서 웹소설도 다 보고 웹툰도 다 본 사람인데요. 기대감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인터뷰도 있었고 각색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전독시는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존재와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고 김 독자인 이유도 독자라는 어떤 캐릭터가 읽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인데 감독의 인터뷰를 봤을 때는 이 책을 읽었다고는 하는데 이해를 했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고 첫 번째로. 그리고 전독시의 주제가 영화판의 주제는 연대였죠. 연대라는 것이 에피소드를 위해서 연대라는 걸 부각시킬 수 있겠지만 메인 주제를 아예 빼놓고 그 주제만 부각시켰기 때문에 저 본 팬의 입장으로서는 보기가 싫더라고요. 망치는 느낌이 들었고 실제로 평을 봐도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았었고요. 또 배우에 대한 논란도 살짝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블랙핑크의 지수가 연기력 논란이 항상 있는데 불구하고 거기에서 비중이 많지는 않지만 캐릭터로 채용이 됐죠. 그런 것도 원작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연기를 잘하는 배우를 쓰지 그리고 차라리 그래픽에 돈을 더 쓰지 왜 저런 아이돌 출신 배우를 써가지고 돈을 낭비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루트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네, 전독 씨가 실패한 이유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원작 파괴의 내용이죠. 근데 단순히 원작이랑 달라졌다고 관객들이 원작 파괴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외면했을까 하면 꼭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V4 벤데타라든지 설국열차, 조커 모두 다 이미 원작이랑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럼에도 그런 영화들은 충분히 사랑을 받아왔고요. 결국 매니악하고 클리셰적인 원작의 설정 내에서 보편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서 맥락에 맞게 부각하고 강조하며 다시 집중시키는 각색의 기법인 재초점화와 완화의 실패라고 생각됩니다. 설국열차 같은 경우는 진짜 설정만 가져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를 받아왔고요. 조커를 생각해 보면은 누가 봐도 설정뿐만 아니라 모티브 뭐 이런 것도 다 가져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릭터가 입은 옷이라든지 성격, 특징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달랐어요. 지금까지 아예 없던 내용을 새로 만들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그런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대중에게 스토리 측면에서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V4 벤데타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좀 달라지더라도 그 스토리가 그 메시지가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설국열차도 마찬가지로 그 메시지가 충분히 우리가 공감 가능했었죠. 조커 같은 경우는 사회의 문제까지도 잘 반영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전독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이 잘 반영되지 않았던 느낌이었어요. 설정도 스토리도 전부 변질되어 있었고 중요하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마저도 무엇인지 잘 느껴지지 않았죠. 제작사가 말했던 연대라고 하는 측면도 솔직히 잘 느껴지나 싶은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스토리가 사실 뛰어나지 않더라도 영화의 연출이나 미장센 이런 걸로 통해서 관객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당장 원작 내용과 좀 다르면서도 스토리까지 별로인 트랜스포머 생각해 보면은 액션씬, CG 이런 화려함만으로도 사람들의 눈을
돌렸죠.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잖아요. 나중에 가면 갈수록 막 망했지만 어쨌든 초기에 나왔던 트랜스포머는 엄청나게 성공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스토리도 단조롭고 별로지만 그런 액션씬 하나하나 CG나 그에 따른 BGM, 음향 효과들도 관객들이 크게 빠져들기에는 힘들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결국에 전독시는 원작 고증이나 스토리 측면 모두 코어 팬층과 관객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액션씬이나 이제 CG 등을 통해서 일반 대중 관객들의 관심을 끌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전독시의 제작자의 이제 전작인 신과 함께 같은 설정을 보면은 기존의 설정을 비틀었지만 보편적이고 공감하기 좋은 스토리는 남아 있었죠. 눈이 즐거워지는 CG의 연출도 충분히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호흡 팬층 관객의 비판은 있었지만 대중 관객의 관심은 충분히 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귀멸의 칼날이 도대체 왜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관심을 받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한 액션 쾌감을 주는 굉장히 하이 퀄리티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귀멸의 칼날이라는 만화 또는 이 원작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일본스러운 화풍과 더불어서 이 애니메이션이 나오기까지 초국가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졌었어야 됐다라는 뒷배경입니다. 무한 열차 편이 나오고 나서 엄청난 흥행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이 트랜스내셔널리티라는 주제로서 이 귀멸의 칼날에 대한 논문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 안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우키요에라고 하죠. 모네가 굉장히 감동을 했었던 화풍이 존재를 하는데 이제 물의 호흡 같은 경우가 정확하게 그런 우키요의 화풍을 좀 보여주면서 일본스러운 색채들을 굉장히 잘 보여줬다는 것이죠. 근데 더불어서 이 귀멸의 칼날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단순히 일본 애니메이터들의 제작만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한국 애니메이터, 중국 애니메이터가 대거 포함이 되어져서 작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즉슨 그 애니메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초국가성들이 이 애니메이션 안에 어느 정도 녹여 들어가지 않았는가라는 분석인 것이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상당한 퀄리티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이 원작 자체가 가지고 있는 초국가성과 국가성의 매력들이 이러한 어떤 흥행을 이끄는데 주된 원인으로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루트님은 귀멸의 칼날이 왜 이렇게 흥행했다고 보시나요? 귀멸의 칼날 같은 경우에 제강조 기법을 제대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액션씬을 특히나 많이 강화했다고 생각되는데요. 결국에 원작이 잘 재현되어서 이제 코어 팬도 만족했고요. 그러면서도 원했던 그런 액션씬, 애니메이션 하면서 가장 많이 원하는 건 이런 움직임일 거 아니에요. 그런 액션씬이 워낙 잘 되니까 코어 팬은 더욱이 만족했겠죠. 그뿐만 아니라 대중 팬 같은 경우도 눈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화려한 모습들을 보니까 당연히 만족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또한 내용 자체가 조금 단순하지만 보편적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눈을 즐겁게 하는 어떤 화려한 영상미를 즐기면서도 스토리 이해를 위해서 머리를 많이 굴릴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인지적 구두쇠인 우리의 뇌에게서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맘 편하게 이렇게 즐기기 좋은 영상물에 대한 되게 호의적인 기분을 느끼게 해줬을 것 같습니다. DM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귀칼이 흥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되게 복합적이라고 보는데, 일단 애니메이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라는 게 하나의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도 되게 애니메이션을 많이 즐겨봤는데 그것에 대한 시선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오타쿠라는 표현 자체가 별로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었는데 요즘은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없고, 20대, 30대 주된 소비층일 텐데 주된 소비층이 만화에 대한 거부감이 없이 자라다 보니까 보는데 거부감이 없어졌고, 그것이 하나의 흥행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 또 다른 요인 중 하나는 시대가 원하는 영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옛날에 명랑이 한창 유행할 시절에 그 당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었는데, 그 명랑이 흥행한 이유로 그 이순신 같은 영웅을 우리가 원한다. 근데 우리의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이 영웅을 통해 소비되고, 저희가 해병안에서도 올렸었지만 그 시대가 원하는 어떤 사이다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영웅이길 각광을 받는데, 제가 구글 트렌드를 검색을 해보니까 랭고쿠가 무한성편에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 검색량이 올라가더라고요. 물론 관련된 쇼츠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뜨고 그런 이유가 귀멸의 칼날의 인기도 있지만 그 랭고쿠의 어떤 리더십, 우리 사회가 원하는 리더십을 남성성에 대한 이상향적인 모습을 랭고쿠가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또한 귀멸의 칼날을 이제 시너지를 일으키는 쇼츠가 돌고 바이럴이 되고 다시 사람들이 극장가를 찾게 되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야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 또한 귀멸의 칼날이 인기가 있을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특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의 구조가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보편적이고 이야기가 쉬운, 그래서 에너지를 적게 쓰고 액션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프레임워크가 이미 짜여져 있는데요. 도대체 왜 그럴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서사학이라는 이제 학문이 존재를 하고요. 거기 안에서 이야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문법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이 문학 비평을 위해서 활용이 되어지는 이야기 서사 방식, 그 문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조주의 인류학자 레비 스트로스가 제안한 이항 대립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귀멸의 칼날을 그 전 화를 보지 않고 본다고 할지라도 도대체 무엇이 악의 축이고 무엇이 선의 축인지 우리는 아주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선과 악의 개념, 이항 대립을 통해 가지고 도대체 어느 쪽에 우리가 붙어서 이입을 해야 할지를 전혀 스트레스 없이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구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소년 만화의 특징인 파워 스케일링 기법들이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파워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어떠한 특정한 위계가 존재를 하고요. 그 12개월이 있고 이 숫자가 점점 낮아짐에 따라서 이 엄청난 파워 스케일링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같은 경우도 능력의 그 서열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바위의 주가 가장 세다라고 얘기가 되어지는데요. 이처럼 파워 스케일링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사자와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보편적으로 흥미를 느끼는 것처럼 이런 주가 존재를 하고 12개월 특히나 상현들이 싸웠었을 때 어떻게 싸움이 이루어질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호기심을 자아내게 되는 그러한 구조를 썼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코노그래피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요. 아이코노그래피 같은 경우는 원래는 미술사에서 활용이 되었지만 영화학에서 활용이 되는데 특정한 어떤 상징물들을 통해서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서사를 그렇게 큰 에너지 없이 바로 이해하게끔 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니츠 같은 경우는 번개 호흡을 사용을 하죠. 제니츠 머리 색깔은 노란색이고요. 제니츠가 입고 있는 옷 같은 경우도 마치 번개를 상징하는 듯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캐릭터를 딱 외관만 봐도 아이코노그래피를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어떠한 역할을 할지를 빠르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번개의 호흡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충주라고 말을 하죠. 충주 같은 경우도 나비 머리띠를 하고 있고요. 입은 옷 같은 경우도 충주스러운 그런 아이코노그래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전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처럼 어떠한 상징물과 색깔을 통해서 사람들이 해당 능력을 유추하게끔 하여 별다른 다른 것들의 에너지를 쓸 필요 없이 바로 이입을 하게끔 하는 그런 단순한 서사학적 구조가 굉장히 이야기의 몰입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활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날랩시스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서사학자 제라르 주네트가 정립한 용어인데요. 다른 말로는 플래시백, 회상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무한성평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아카자의 과거 이야기를 하는 회상신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사실 조금 호흡이 끊기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아날렉시스를 활용함으로써 아카자라는 빌런을 마냥 미워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사학에서 아날렉시스가 활용이 특히나 안타고니스트, 빌런에게 될 때 주인공과 빌런의 호흡이 길게 지속이 되어야지 빌런에게 아날렉시스 또는 서사를 이제 제공한다고 합니다. 사이다 문학 같은 경우는요. 이 악역이 굉장히 단편적입니다. 빨리 소비되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소년이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처리되는 성장물의 경우는 굉장히 압도적인 빌런이 존재를 해서 이 빌런을 마치 이길 수 없을 듯한 마음가짐도 줘야 되고 이 빌런을 마냥 미워할 수도 없게끔 만들어줘야지 사람들이 긴장감을 계속
길게 긴 호흡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카자라는 매력적인 빌런을 만드는데 아날랩시스가 활용이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현 1에 해당하는 가장 강력한 혈기인 그 존재에게도 엄청난 아날랩시스가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야기 문법들이 활용이 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결론을 좀 정리하도록 하죠. 귀멸의 칼날이 왜 이처럼 인기가 있었는가? 원작에 충실했고 기술적 쾌감, 특히나 액션씬에 사람들이 상당히 호응할 수 있는 하이 퀄리티를 만들어냈고 서사학에서 보증되어져 있는 에너지를 적게 쓰고도 바로 이입할 수 있고 몰입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 흐름이 흥행의 성공 요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전독시 같은 경우는 이런 보편화와 원작 각색 자체가 주 소비층의 니즈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여 국적 프리미엄이 있었지만 전혀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귀멸의 칼날, 전지독 독자 10점. 이 둘의 다른 흥행 성적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글을 달아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에도 만나요. 안녕!